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리그 8호 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황희찬은 번리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2분 리그 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황희찬은 혼란, 손흥민 등에 이어 시즌 득점 순위도 공동 4위로 올라섰고 황희찬의 활약으로 울버햄튼은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덴마크 진출 이후 처음으로 멀티골을 터뜨린 조규성은 올해 네 번째로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KBO 리그 MVP 에릭 피트패디가 미국 프로야구 복귀를 확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LPGA 투어 도전을 위한 퀄리파잉 시리즈 5라운드에서 이소미가 이글 1개, 버디 7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하나도 없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9언더파 63타를 쳤고 중간 합계 27언더파를 기록해 호주 교포 로빈 최를 2타 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성유진은 5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적어내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며 공동 5위에 자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K리그2 성남 이상민이 최근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합격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군체육부대가 앞으로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상무 입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규정은 오는 12월 말 예정인 2024-2차 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기 전 이미 상무 입대가 확정된 이상민의 경우는 합격 번복이 불가능해 내년부터 K리그1 김천 상무에서 뛰게 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LA 레이커스가 혼자 31득점을 퍼부은 르브론 제임스를 앞세워 피닉스 선즈를 106대 103으로 이기고 인시즌 토너먼트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밀워키 벅스도 뉴욕 닉스를 146대 122로 완파하고 4강에 합류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배구 경기 진행 중이죠. 네. 경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정말 이 KB손해보험이 언제 승리를 거둘까? 오늘 이 경기가 초미 관심사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결국은 KB손해보험이 OK금융그룹을 제치고 마침내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1승 이후에 12연패를 당하다가 결국 오늘 조금 전에 OK금융그룹을 상대로 해서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를 했고요. 여자부 현재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는 이제 3세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대 1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KB손해보험이 진짜 언제 이 기나긴 연패를 탈출할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게 오늘이었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즌 초반에 이 아웃사이더 히터인 황경민 선수 부상 이탈 때문에 비에나 선수에게 계속 공격 일변도로 좀 몰리는 것이 아무래도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딜레마였는데 오늘 결국 이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019-20 시즌 KB손해보험이 그때도 12연패에 빠져 있었고요. 그때도 OK금융그룹 상대로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정확히 4년 만에 다시 12연패를 빠진 상태에서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정말 역사는 흐른다더니 이 정도는 평행이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신기합니다. 아니 사실 OK금융그룹이 순위는 4위입니다만 지금 사실 승패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 오늘도 사실 상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었는데 3대0 완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정열 PD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황경민 선수가 KB손해보험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였는데 지금 황경민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 주포인 외국인 선수 비에나 선수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물론 비에나 선수가 28득점, 팀의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의 지금 점수를 내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홍상혁 선수가 오늘 1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한다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비에나 선수가 공격 의존도,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일단 이 부분에서 오늘 KB손해보험이 좀 좋은 성적을 냈다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KB손해보험이 오늘 경기를 이제 승리를 발판 삼아서 향후에 좀 어떤 반등하는 계기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KB손해보험이 그나마 이번 시즌에 5세트까지 간 경기가 5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승점을 그래도 1승 12패이긴 했습니다만은 승점 7점을 따내섰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 순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KB손해보험의 오늘 승리 단순히 1승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값진 그런 1승 이상의 성적 결과를 냈다. 그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게 뭐 남자 배구도 그렇고 여자 배구도 그렇고 강팀의 요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포 플러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돼야지만 사실상 전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강력한 뭐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배구인데 오늘 딱 그 모습을 KB손해보험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남자 배구 순위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정현호 PD가 해주시죠. 네, 우선 우리카드가 여전히 이제 1위를 승점 27점으로 달리고 있고 대한항공이 지금 승점 25점 2점 차입니다. 네. 2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화재가 또 승점 2점 차 3위고요. OK금융그룹이 승점 1점 차 4위, 한국전력이 승점 1점 차 5위. 여기까지 정말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승점 차가 6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6위 현대캐피탈과 이제 7위 KB손해보험이 둘 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나란히 승점 10점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내려앉은 모습인데 이번 시즌도 역시 봄배구를 향한 이 5팀 간의 여정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부 경기는 말씀하셨다시피 3세트가 진행 중이고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현재 선두에 있는 흥국생명이 올 시즌에 절대적인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현대건설도 최근에 연승 행진 달리면서 말 그대로 지금 양강구도에서 GS칼텍스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현재 이 상대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정관장과의 승점 차가 1점 차인데 조금 그 승리를 좀 더 따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6승 7패 승점 16점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위권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IBK 기업은행도 오늘 경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3위와 5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승점 차 1점 차가 뒤쫓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두 대결 재밌어지겠다 싶었는데 흥국생명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정관장을 이제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흥국생명을 꺾었던 팀이 정관장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상승세고 상대가 정관장이라면은 흥국생명이 좀 일격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신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승 행진을 또 이어가게 되고 이 팀은 사실 사기적인 게 외국인 선수가 2명입니다. 김연경 선수, 옐레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선수 잘 받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 2명 쓰는 느낌이라서 이 쌍포를 어느 한쪽만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의 배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국생명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9연승 경기가 이제 페퍼저축은행하고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전 페퍼와의 대결에서 사실 했거든요. 이기나 페퍼저축은행이 5세트 접전까지 가면서 끝까지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난번 경기에서는 3대0 패배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첫 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박사랑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 흥국생명을 말 그대로 벼랑 끝까지 몰았다가 결국은 흥국생명이 5세트에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 맞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이 승부처에서 이번 이 맞대결에서는 이 페퍼가 좀 연이어 범실로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2세트 같은 경우에는 21대 22 굉장히 좀 팽팽하게 이 페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 박사랑 선수가 이 블로킹 네터치 범실을 범하면서 1점을 더 내주고서 결국은 이게 22대 25로 내주는 상황이 됐고요. 3세트 같은 경우에도 16대 16이었는데 이후에 jen국생명이 계속해서 지금 화력을 몰아치니까 네. 결국은 2세트에서 17대 25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페퍼저축은행이 완패를 당했는데요. 야스민 선수가 팀 내 최다 14득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공격 효율이 10%도 미치지 못했고요. 예, 그러면서 좀 전체적인 난조를 보이면서 흥국생명에게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공공연하게 방송에서조차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응원하고 있는데 네네. 조 트린지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기본 기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범실 개수가 곧 그 성적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남자부에서도 KB 손해보험이 최하위인데 범실이 가장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즘에 그 페퍼저축은행 경기를 볼 때마다 박정하 선수의 이 서브 리시브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로공사 시절에 박정하 선수는 서브 리시브를 면제받았단 말이죠. 공격에만 전념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지금 리시브를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흥국생명전에서 박정하 선수가 총 11번의 리시브를 시도했습니다. 이 수치가 오지영 다음으로 많은 시도였는데 효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트린지 감독이 얘기하는 기본기라는 것이 기본적인 수비, 그다음에 앞서 그 박사랑 선수의 그 토스 할 때 있어서 네터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 순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난 몇 번의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페퍼저축은행의 지금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페퍼저축이 사실 뭐 제가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약팀이 잘해야 점점 더 경기가 두터워지고 리그 자체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부도 어제 경기가 더 큰 관심을 모았죠. 어제 이 클래식 매치 그러니까 네. 남자부에서 이 두 팀의 대결이 펼쳐질 때마다 참 이 많은 관중들 배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대결이 있었는데 이 경기 풀세트 접전 같고요. 네. 결국 삼성화재가 3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현대캐피탈이 지금 올 시즌 초반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난조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이 풀세트까지 가면서 그래도 현대캐피탈이 분위기를 좀 잡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삼성화재가 올 시즌에 이 풀세트 접전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이 클래식 매치에서는 현대캐피탈에게 6전 전패를 당했는데 아하. 올 시즌에는 지금 첫 번째 맞대결에서 3대 0, 어제 대결에서도 3대 2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화재가 클래식 매치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약팀이 잘해져야 리그가 재밌어지고 경기가 두터워진다는 거 딱 그게 삼성화재거든요. 정확히 예. 삼성화재 얘기가 된 게 외국인 선수 요스바니 선수 잘하고 있고 이 뒤를 받쳐줄 김정호나 김우진 선수, 김준호 선수까지도 제 몫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풀세트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에 풀세트 승률 100%입니다. 네 차례 풀세트 가서 못 이겼고 반대로 현대캐피탈은 6번 풀세트 가서 다 졌어요. 풀세트 가는 순간 이미 삼성화재 선수들은 됐다 생각했을 수 있고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반대로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그 유일한 그 힘을 발휘했던 선수들 제가 보기에는 이 김우진 선수와 이재현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은 이 노재욱 선수 주전 세터의 쉬는 시간을 좀 배려해 줄 수 있게 이재현 선수가 세터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김우진 선수도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서 리시브 수비 부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화재가 풀세트라는 건 사실 체력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기에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봤을 때 고무적인 것이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 중에 유일하게 상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K리그에서 프로축구 K리그 1에서 수원 삼성이 결국은 K리그 2로 이제 강등되는 일이 이제 그쵸.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프로야구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도 부진했고 네. 또 농구 삼성 썬더스도 원정 21연패 늪에 빠지고 네. 전체적인 이 난조를 보여왔던 이 삼성의 프로스포츠 구단이었는데 네. 사실 삼성화재도 최근 몇 시즌 돌아보면은 성적이 매우 좋지는 안 좋았죠. 못했죠. 맞아요. 네, 본 빼고와도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 김상우 감독의 손에 의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이 또 많이 발굴됐고요. 뭐 물론 지금 유스바니 선수 활약도 대단하지만은 다른 국내 선수들도 지금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화재가 이 새로운 왕조, 뭐 앞으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왕조 재건을 위해서 네. 시동을 걸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선수들의 활약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우진, 이재현 선수가 삼성화재의 달라진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단 김우진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공격 성공률도 60%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팀 내에서 예전에 삼성화재 시절에 약간 석진욱 선수의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하고 네.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재현 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배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신인일수록.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노재욱 선수의 이제 공백을 잘 메꿔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플레이를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간다는 점에서 김상호 감독의 마음에 쏙 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또 제가 또 한번 이제 꼽는다면은 한국전력이 또 지난 한 주 사이에 6연승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그렇죠. 8년 10개월 만에 이 구단에서는 굉장히 좀 대기록을 세웠는데 네. 또 이 역할을 했던 선수가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이제 잠시 다뤘던 임성진 선수. 맞아요. 이 지난 주말에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해서 한 경기에 블로킹 4개를 묶으면서 14득점 활약을 했는데요. 네. 그런 뭐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앞서서 임성진 선수가 이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MVP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오. 사실 임성진 선수가 이 시즌 전만에 또 라이징 스타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네. 2라운드에서 특히나 뭐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 지표를 지금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전력의 연승 행진을 이제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임성진 선수 같은 젊은 선수들이 또 이렇게 V리그 간판급으로 거듭난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했고 그래서 임성진 선수의 활약을 조금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네네.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배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양한 스포츠 소식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야구 소식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정후 고우석 선수의 포스팅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KBO가 이제 MLB 사무국에게 공시를 둔 이제 이정우 선수랑 고우석 선수에 대한 포스팅 의사를 30개 구단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0개 구단 모두가 이정우 선수, 고우석 선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이 기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5일 오후 10시부터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한 달 동안이기 때문에 내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 30개 구단이 과연 누가 고우석과 이정우를 데려갈지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마 한 당분간 몇 주 동안 무성한 소문, 그렇죠. 무성한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에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뉴욕 매치도 이정우 선수 영입 경쟁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정우 선수 관심 있는 구단들은 많아 보이죠?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현재 미국 매체에서는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한다 이런 구단이 20여 개 팀 거의 뭐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정우 선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 뉴욕 매치에 대한 또 언급이 있었죠. 이 US 투데이가 지난 4일에 이 관련한 보도를 이제 전했는데 뭐 뉴욕 매치 하면은 지난 시즌에도 워낙 이제 유명했던 이 억만장자 구단 중인 이 스티븐 코엔이 이끄는 그런 이제 구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팀이었습니다만은 사실 또 제가 또 매치를 예전에 또 응원을 했던 예전에 입장에서 가졌군요, 이제. 예. 또. 예. 그랬던 이제 입장에서 이 매치가 좀 새롭게 이제 전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정우 선수를 좀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 양키스 그리고 샌디에이고 뭐 김하성 선수와 또 함께 팀으로 뛸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이정우 선수의 몸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거 지금 예상하는 미국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ESPN이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5년간 6,300만 달러, 그리고 디 애슬레틱이 4년간 6천만 달러, 그리고 어제 이 CBS 스포츠가 6년간 총액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1,18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 미국 내 관심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바람으로서는 많이들 싸워주시길. 그렇죠. 예, 몸값을 좀 더 높여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고우석 선수는 어떻게 보이나요?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우석 선수가 포스팅 제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내 팬들이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번 네. 시즌 고우석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은 의외로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인트루이스 현지 매체에서 에이전트들을 만났다. 그리고 불펜 FA 선수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상이 고우석과 마스유키 이 두 선수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 에이전트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본 사람도 있었고. 그렇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LG 입장에서는 키움이랑은 좀 다르게 이 고우석 선수의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에요. 당연한 맞아요. 것이 네. 우승팀의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출혈을 많이 감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됐던 게 고우석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제시할까라는 게 이제 팬들의 의문점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괜찮습니다. 지금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계약 규모 예상이 3년간 2,400만 달러 그러니까 300억 원 돈. 이 정도면 LG에게도 적지 않은 이적료를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고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간다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컨텐더 팀의 불펜으로서 좀 기대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도 생각보다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 지금까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바람의 가문이 지금 다 지금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솔솔 불고 아니 있습니다. 이종범 코치도 간다면서요?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죠. 네. 네. 그리고 함덕주 선수도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신분 조회 받았다고요? 예, KBO에서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 함덕주 선수가 메이저리그 팀의 신분 조회를 받았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함덕주 선수는 또 FA 신분이거든요. 네. 앞서서 이 소속팀 이 LG의 차명석 단장이 한 시상식에서 이와 관련한 KBO의 발표에 대해서 기사 보고 알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LG 구단이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서 이제 최근에서야 이 FA와 관련한 좀 계약을 좀 이제 서두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LG는 현재 함덕주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잡아야 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물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함덕주 선수의 이 향후 행보가 또 어떨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제 함덕주 선수는 잡아야 한다라는 분위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놓쳐버린 패디가 메이저리그로 간 게 확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보도가 나왔죠. 예.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 달러의 계약입니다. 과거에 뭐 에릭 테임즈나 메릴 켈리가 메이저리그로 다시 유턴할 때 금액보다 좀 높은 금액인데 지금 화이트삭스가 선발진이 좀 약하긴 해요. 급하긴 했지만 그만큼 패디가 검증됐다고 보는 거고 네. 사실 패디 선수가 KBO 리그로 넘어오기 전에 워싱턴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냥 로테이션만 떼워주는 정도의 선발이다. 라는 평이 있었는데 불과 지금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금유한양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이정우 고우석의 몸값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리그를 생각보다 높게 쳐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패디 선수가 예. 작년 시즌에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받았던 금액이 2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맞아요. 약 한 28억 원 정도 예, 예. 되거든요. 그리고서 우리나라에서 한 시즌 이렇게 뛰고 20승 거두고서 이번에 지금 MLB.com에서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은 2년 총액 1,500만 달러, 네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지금 이렇게 받게 됐으니까 지금 한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몸값이 3배 이상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정우 선수 아까 뭐 6천만 달러 이야기 나왔지만 네. 지금 일단 가장 초유의 관심사 오타니는 8천억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8천억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경쟁이 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저스는 공공연하게 오타니와 접촉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5억 달러를 넘어서 6억 달러까지 가면은 이제 8천억 이상의 금액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도 가세했다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타니 선수도 돈도 돈이지만 우승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에 애틀란타가 가장 부합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률
이제 내기를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다저스랑 계약할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네. 절반 이상인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에인절스가 다시 오타니랑 계약할 것인가는 10%에서 20% 정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냉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저스 혹은 이제 애틀란타, 양키스 혹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요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진짜 뭐 만약에 어느 곳에선가 이제 좀 더 도전적으로 네네. 충격적으로 배팅을 한다면 진짜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야구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른 스포츠 소식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지난 한 주 사이에는 이 겨울 스포츠 종목들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남녀 피겨 간판 선수들이죠. 이 차준환 선수와 신지아 선수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고요. 그리고 새로운 빙성 여제죠. 김민선 선수가 마침내 시즌 첫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열린 3차 월드컵 500m 레이스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이번 시즌 첫 번째 월드컵 네.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었군요. 네. 자, 그리고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 소식도 있는데 네. 그 이메나 취안예조가 특별 귀화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 아이스댄스에서 현재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임혜나 그리고 취안예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동계 아시안 게임 하얼빈에서 열리는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밀라노 코르니아 단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특별 귀화를 예전 평창올림픽 때처럼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규정 때문에 귀화를 하는 건가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국적으로 이제 나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이제 소속 경기들 대회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국적임에도 이제 나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올림픽이나 큰 그 메이저 대회에서는 같은 국적에서만 이제 출전하는 게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리 이메나 취안예조가 이렇게 좀 귀화 절차를 통해서 좀 새로운 피겨 인생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이제 위원회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국적이 같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메나 취안예조는 실력이 한 어느 정도까지로 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취안예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임혜나 선수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랑 캐나다 이중 국적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선수가 짝을 이뤄서 ISU 국제 대회에서 열렸던 주니어 선수권에 이제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2위에 등극을 합니다. 사실 이 2위라는 성적이 어떤 성적이냐면은 아시아권에서 이제 출전한 조 중에서는 최초로 따낸 메달이기 때문에 포디움에 입성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전에 김연아 선수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차준환 뭐 신지아 선수도 다 싱글 부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댄스가 아직까지는 한국 피겨에 있어서는 불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해 주길 아마 많은 피겨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귀화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게 된다면은 진짜 오는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서 충분히 메달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선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오늘 밤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인 곳도 꽤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의 질이 정상으로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고요. 곳곳에서 밤까지